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은 3년 내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5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5년 내는 이제 피크 매출 3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주가 장중 88,000원대 찍고 지금 양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계속 기획 기사로 나오고 있는 팝뉴스 관련되어서 오늘도 좀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팝뉴스하고 이제 인포스탁 데일리가 이제 공동 취재하는 내용인데, 이 헤드라인에 어떤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팩트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논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획기사라고 하면 전반적인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바이엘의 소라페닙이 간암 저항증을 받았다. 이 말도 좀 틀렸죠. 2007년도 이제 10월달, 11월달에 FDA하고 이제 EMA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날짜도 일단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다른 치료 옵션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받지를 못했죠. 근데 2차 쪽에서는 옵디보가 이제 2017년도에 또 허가를 받을 만큼 간암 치료제 허가는 상당히 어려웠다가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닙이 이제 2017년도에 허가를 받습니다. 요것도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닙이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틀린 거죠. 2017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로슈의 이것도 2022년도가 아니죠. 로슈의 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십주맙,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티센트릭과 이제 아바스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돼 있고 이제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그 또 면역 항암제 이제 두 가지 형태를 합해서 지금 총 4가지 정도가 이제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소두에 쓴 걸도 좀 팩트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일단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5번째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HLB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암 치료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 미국 같은 경우 약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사질환으로 간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치료 옵션이 4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보면 2030년도까지 보면 지금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커지는, 그러니까 한 12조 정도 규모로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부분들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보세라님은 기전 자체가 이제 베제팔2를 타겟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표적항암제가 이제 멀티타겟 형태의 기전을 갖고 있다면 리보세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제팔2를 싱글 타겟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덜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이 이제 계속 분열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혈관이 신생을 해서 땡겨와 가지고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고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몸의 장기로 가는 게 이제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신생혈관이 나오게 되면 암 조직 자체에서는 성장과 분열과 증식을 하는 겁니다만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생혈관 억제를 차단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 아바스틴 같은 항체 의약품이 아니라 이 경구용 케미칼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 억제기 전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조합은 요런 조합은 이제 처음이죠. 면역관문 억제제인 캄넬리주마카의 어떤 병용으로 진행되는데 2020년도부터 로슈의 제품이 허가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후보제로 계속 이제 부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레스 31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상을 13개국 543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가장 이제 FDA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들어가는 게 이 전체 생존 기간이죠. 그래서 22.1개월 정도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파이널 OS 값은 23.7개월로 리서브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당초보다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가 다른 어떤 기존의 1차 치료제 대비해서 장점이 이제 간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아권하고 이제 미주적하고 이제 발병 원인 중에서 뭐 C형이냐 B형이냐 이런 어떤 이 간염의 어떤 구간도 좀 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치료 효능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 레이쇼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임상을 했을 때 대조군 대비해서 이 실험군의 이제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이렇게 1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 자체는 위험비가 이제 실험군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는 이제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마브의 효과가 더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보다 증가되게 되면 효과가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62 정도로 이제 사망 위험 관련되는 부분을 낮추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B형이든지 C형이든지 그 다음에 이 비바이러스 환자에서도 효과를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2028년도까지 여기는 뭐 3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달러로 보게 되면 한 4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거보다는 좀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IR에서 이제 작년부터 여러 번 밝혔듯이 3년 내에 글로벌 점유율 50%, 그 다음에 뭐 피크 매출은 3조 정도 목표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매출 2조를 뭐 넘어간다. 손꼽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매출을 낸다라고 하면 상위 이제 넘버 1, 2에 해당되는 이제 빅파마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내 목표 시장 점유율은 50%.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로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은 시판 5년 차. 올해가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바로 시판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도 기준에서는 이제 2029년도, 2028년도 뭐 이런 시점에서 3조인데 보통 간암 1차 치료제가 앞에 전임 그 1차 치료제들은 대부분 다 1조로 다 넘어갔고요. 보통 이제 빨리 이제 이렇게 블록버스터가 될 때는 1년 안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 3년 이내에 대부분 1조는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암종과 달리 이제 간암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현재 허가받은 4개의 약 중에서 특히나 로슈 제품이 위장관 출혈로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 약의 어떤 처치를 중단하는 사례가 로슈 제품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슈 회사도 이제 여러 이제 다른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크로스오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복용 편의성, 그러니까 케미칼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복용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한 보편적 니즈를 만족하는 제품의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마브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일부터 이번 주 주말부터입니다. 샌디에고 쪽에서 세계 폐화마켓.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에즈모. 그리고 이제 그 항서제약 기준으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은 어제 일단 21 이평에서 갭다운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분봉을 보시게 되면 3분봉 흐름상에서는 아침에 이제 88,000원, 그러니까 9만원대가 이제 윗단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항대 부분이기도 하고 지지선은 어제 이제 85,000원인데 오늘 장중에는 86,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8,000원과 86,000원 사이 87,000원대에서 플랫형으로 지금 거래는 이제 오전장에 한 40만 주 언더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는 작은 상태에서 21일평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는 9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은 소폭의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창구 쪽에서 보면 이제 신한 이런 이제 공매도 창구 쪽에서 다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한국하고 삼성 쪽에서 매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매수하는 건 NH투자증권에서 일단 매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시브 쪽에서 이제 뭐 보실 만한 어떤 부분들은 지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1조 3천억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봉에서 있는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갭업 원봉이 좀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 좀 살펴봐 드리고, HLB는 이제 오후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에서 아침에 이제 이 고가를 넘어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거래가 좀 더 늘어야 된다는 부분들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